여러분 교재 296페이지는 용산전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용산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 24점짜리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과세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4점짜리죠.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꼭 읽어야 됩니다.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 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네, 요거 매입매출 전표 9월 21일자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가서 발급하고 전송하시오. 그런데 결제 내역하고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두 문제예요. 자, 그래서 매입매출 전표 9월 21일로 입력하겠습니다. 매입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세요. 9월 21일 입력합니다. 유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건이죠.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컴퓨터를 판매하는 거니까 11번 과세 유형으로 입력을 합니다. 11번 과세매출. 자, 품명은 컴퓨터, 거래명세서를 보고 그대로 입력합니다. 수량 20개 엔터 치시고 단가 400 플러스 엔터 하시면 공급가액 800에 부가세 80만원 나타납니다. 거래처 이름은 유명, 공급받는 자를 거래처로 입력해야죠. 유명이 거래처입니다. 자,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지금 이 빌 36524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발급할 거예요. 우리가 발급하는 전자세금 계산서는 비워야 됩니다. 여기를. 그러신 다음에 분계는 거기 보시게 되면은 대금을 전액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하려면은 여기 외상 분계 2번을 여기다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2 해주시면 자, 외상 매출금 108번 880만원 차변의 자산 증가, 부가세 애수금 매출세액은 부가세 애수금 부채 증가,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분계가 완벽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의 두 번째 거 이걸 하러 가야 되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를 클릭하시고, 자, 기간이 우리가 지금 입력한 날짜가 9월 21일이니까 9월 21일부터 9월 21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거래처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미전송 체크해 주시고 요 앞에 체크박스, 그런 다음에 전자발행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 들어가는 거 아시죠? 자, 전자발행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나오면 밑에 결제 내역 같은 거 외상란에 안 나타나도 이거 채점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발행하시면 돼요. 전자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한 번 더 가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하시고 로그인 넣으신 다음에 여기 미전송이라고 왼쪽 상단에 있는 미전송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매출 조회를 클릭한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발행했던 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 위에 노랗게 발행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누르면 데이터가 없습니다. 확인 누르면 끝. 그래서 요 지금 요 움직이는 요 창은 닫아 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닫아주시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돌아왔을 때 이 상단에서 조회를 한번 눌러주신다면은 여기 전자세금란 아까 비워뒀던 곳에 전자 발행했다라고 나오게 되죠.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길게 했잖아요. 4점짜리입니다. 4점짜리. 그래서 FAT 1급의 부가가치세 문제의 1번 문제는 항상 이런 스타일로 지금까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뭐 수행 결과 보시면 알죠? 11번 과세를 우리가 했고 분명히 컴퓨터 입력했죠? 공급가액에 800 입력한 것이 아니라 수량 단가 넣으면 이거 자동으로 다 입력되죠? 예, 거래처에 유명 검색했죠? 전자 발행란을 처음에 비워두었죠? 그리고 외상분기했죠?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대변의 부가세의 수금은 부채 증가였었죠. 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놨습니다. 다음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매입거래 3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컴퓨터를 매입했습니다. 자,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언제나 읽어보고 문제를 접근하라고 그랬죠. 주식회사 금천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상품 구입했어요. 1. 평가 문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해라. 우리가 발행하지 않으니까 그냥 전자입력으로 해라고 했으니까 요 지시대로 해야 됩니다. 자, 날짜를 보면은 9월 23일입니다. 자, 9월 23일 날짜 바꾸시고, 자, 이번에 유형은 매입이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열 때 매입한 거죠. 그래서 매입에서 세금 계산서 매입에는 54가 있고 1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51은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54는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입니다. 자, 상품을 구입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51번을 입력합니다. 51. 여기 매입이라고 파랗게 단추가 있어야 돼요. 51 하면. 자, 품명은 컴퓨터, 수량은 10, 단가는 30만원 이렇게 되죠. 엔터로 지나가셔서 거래처는 이번에는 공급한 자가 거래처입니다. 공급자가. 금천이 공급자, 매입이니까. 전자세금내는 아까 전자입력으로 할 것 그랬죠? 1번 전자입력. 자, 분계는 현금과 외상이 섞여 있어요.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은 세금계산서의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 자리죠. 세금계산서 아래쪽을 보시면 현금에 30만원, 외상에 3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혼합으로 분계해야 됩니다. 자, 분계 유형 혼합 3번. 자, 혼합은 차변만 완성이 됐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자, 이거 매입이니까 매입세액은 공제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자산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자, 상품을 매입하면 차변에 상품 맞습니다. 대변을 입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4번 입력하면 대변이죠. 9분을 4 하면 대변. 자, 대변에 현금으로 줬습니다. 현금은 101번. 101번. 금액은 30만원. 엔터 칩니다. 30만원 입력하고. 자, 네 번째 줄입니다. 또 대변. 외상이죠? 외상매입금. 검색하면 251번이 외상매입금입니다. 외상매입금은 얼마예요? 300만원이었죠? 3 하고 플러스 2번 치고
마지막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는 탭을 누른다. 그러면 옆에 거래처의 커서가 멈추게 되죠. 자, 거래처 잘 맞는지 보시고 차변하고 대변이 일치하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 네. 어떤 문제? 됐어요? 응. 예, 거기 외상 매입금을 해야 돼요. 상품을 외상하면은 외상 매입금이 맞는 겁니다. 그냥 외상 또는 미수금. 예, 왜냐면 상품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외상 또는 미수금. 맞나요? 맞아요? 다시 인정하면 돼요. 그 혼합을 이걸 지우고 하고요. 문제가 끝나서 아니 그렇게 주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흥기 지원을 누르고 스페이스 바에 분기를 다 끝낸 다음에 해서 안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기를 다 지우셔야 되나요? 이럴 때는? 단가 30만 전체 지우죠. 체크박스 체크하고 또 위에 삭제 확인. 다시 51번 네, 분계획을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는 네, 그 점표가 단가나 이런 게 안 고쳐지니까 아예 삭제해버리고 체크박스. 실제에도 좀 되게 시간 가는데 진짜 이것도 응? 그래요. 그럴 때는 입력이 안 될 때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시프트 이거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다시 입력이 안 돼. 자, 그럴 때는 프로그램 요거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괜찮아요. 닫아도 다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 저희가 입력한 거는 다시 로그인 다시 메인 엔터 치고 51 컴퓨터 금천 아래로 내려와서 메이크 택키 마지막에 택키 그리고 이제 거래처와 합계를 확인하셔라. 자, 매입거래 51번 유형의 매입거래 이렇게 입력하고 분계 4줄짜리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이게 3점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예. 자, 수행 결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51번 과세 매입으로 우리가 유형을 선택했고요. 컴퓨터 수량 단가 정확히 입력해야 공급가액과 부가세 나타나고요. 거래처 금천 입력했죠. 전자세금 나는 전자 입력 1번 해줬고요. 여러분이 혼합분계 선택해서
차변이 완료된 것을 대변을 두 줄로 입력했습니다. 현금과 외상매입금. 자, 매입거래 3번 매입거래 3점짜리 또 해보겠습니다. 전자계산서. 자, 계산서하고 세금계산서 차이를 알죠? 파랑색 계산서는 매입입니다. 매입. 파랑색 계산서는 매입이에요. 계산서는 뒤에가 3번이에요. 그래서 매입이 50번대니까 예, 전자계산서 매입은 면세 매입. 53번이 바로 면세 매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면세 매입에 대해서 시험이 출제된다고 알고 있죠. 자, 여주 쌀을 샀습니다. 쌀은 미가공 식료품이기 때문에 면세가 적용되죠. 자, 쌀을 산 계산서 53번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료 설명을 더 봐야 개정 과목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직원 식당에서 사용할 쌀입니다. 관악농협에서 구입했고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고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직원 식당 운영을 하는 회사. 식당을 누구를 위해서 운영합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운영하죠. 그래서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쌀을 샀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예, 복리후생비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9월 25일이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받는 것은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에 넣으시라 그랬어요. 자, 9월 거기 계산서에 있는 날짜 9월 25일로 날짜 고치고 유형은 53번 면세 매입입니다. 품명에다가 여주쌀 청정미 이런 거 써주시고 수량에 10개네요. 수량 10 단가는 5만원이네요. 50 플러스 거래처는 관악농협이죠. 그 다음에 전자세금란은 전자계산서도 1번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평가 문제에서 말하고 있죠. 1번 전자입력. 자, 분계 내용은요. 그 계산서 밑에를 보시면 자, 계산서 밑에를 보시면 외상미수금. 자, 외상미수금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있었어요. 외상미수금은 외상매입금입니까? 미수금입니까? 이게 사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건 매입을 했기 때문에 미수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 돼요. 그러면 왜 미수금이라고 했지? 이것을 발행한 회사는 관악농협입니다. 쌀을 판매한 회사가 이 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표시는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미수금인 거예요. 응? 아니면 외상매출금이거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용산전자죠. 용산전자는 쌀을 구입한 매입자입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미수가 아니라 미지급한 거죠. 미지급.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복리후생비 그리고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될 텐데, 자, 분계는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혼합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번 혼합으로 한 다음에 차변의 상품이 아니라 아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된다. 이 쌀을 판매할 것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컴퓨터 도소매하는 업체예요. 쌀을 판매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해야 되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지급금이 돼야 된다.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50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관악 농협에 대한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어떤 점이 해결 안 됐나요? 지금 따라서 입력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나요? 네, 우리 최애린 씨는 지금 잘 입력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입력을 핸드폰에서 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핸드폰만 하는 것 같아요. 자, 잘 되고 있죠? 네. 어려운 점이 뭐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자, 복류생비, 차변,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금 이런 거래는 혼합분계로 해서 우리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행 결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 거래는 53번 면세 유형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고요. 여주 쌀로 했고 공급가액 50만원, 거래처는 관악농협, 전자세금 나는 전자입력으로 했죠. 그래서 혼합분계 처리해가지고 차변의 상품을 복리후생비로 고쳤죠. 코드는 811번으로 했어야 돼요.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했죠. 예. 근데 여기 선생님 여기 미수금이라고 돼 있는데 왜 미지급금으로 하죠? 이 미수금이라는 것은 관악농협이 미수금이죠. 관악농협은 이거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입니다. 관악농협은 이걸 분계할 때 외상 매출금으로 할 거예요. 왜냐? 관악농협에서 팔고 있는 이 쌀은 상품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고, 우리 회사는 용산전자란 말이죠. 용산전자 공급받는 자는 미수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표시된 것이 우리가 쓰는 그 계정값하고 똑같은 계정이 아니에요, 이게. 자, 다음은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매출거래 4점. 왜 4점일까요? 보통 3점인데. 두 줄로 넣어야 되는군요. 네. 품목을 두 줄로 넣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점을 더 주었습니다. 자,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기단서이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혼합분계하면 되죠. 혼합분계죠. 보통예금 거래. 평가 문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해서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예금 계좌 거래는요, 거래처를 꼭 바꾸는 거 이거 잊어서도 안 되죠.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10월 8일이죠. 자, 작성일자로 입력합니다. 10월 8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은 우리가 판매한 것이죠. 네, 컴퓨터와 노트북을 판매한 것입니다. 근데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판매한 것이죠. 11번이다 이거죠. 11번. 네, 11번. 11번이고요. 분명 여기서 복수거래 F7을 누르거나 이 단추를 누릅니다. 복수거래 요 단추요. 그러면 이렇게 복수거래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노트북 수량 10개 단가 60만원 엔터를 치고 지나가고요. 컴퓨터 수량 10개 단가 50만원
엔터 치고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누르시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확인할 것은 이 합계 금액이 맞는가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랬죠? 12100. 예, 합계 맞아요. 자, 엔터 치고 코드는 공급, 우리가 지금 용산전자가 공급자고 현우가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우가 되겠습니다. 전자세금란은 1번으로 하라고 그랬죠? 전자세금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보통예금 거래는 혼합으로 분계가 됩니다. 3번 합니다. 3번 혼합 분계. 자, 상품을 매출했기 때문에 부가세의 수금, 부가세는 부가세의 수금이 돼야죠. 또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이 되어야죠. 맞았어요. 맞았죠. 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이제 보통예금으로 돈을 받았다. 그러면 차변이 보통예금이죠. 3번 차변하시고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 코드 103번 한번 외워서 써보세요. 편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1210만원이죠. 12100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를 눌러가지고 보통예금이 현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은행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설명에서 아까 보통예금 무슨 은행이라고 알려주게 돼 있어요. 거래처를.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서울로 검색합니다. 9800 여기까지 고쳐주셔야 돼요. 보통예금 안 고치고 거래처 안 고치고 넘어가게 되면은 감점, 예, 마이너스 2점 정도 감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복수거래 F7을 누르거나 이 거래가 두 줄 이상일 때는 이 복수거래 단추 눌러서 지금처럼 입력하시는 거 앞에서 우리가 한 번인가 연습해봤죠?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수행 결과 보시면은 네, 11번 과세로 우리 했고요. 복수거래 단추를 누르면 노트북 외로 이제 입력이 가능하죠. 전자 입력했고 혼합 분계했고, 그리고 차변의 보통예금 입력하면서 거래처를 서울은행으로 바꿨던 거 챙기고, 대변은 상품 매출과 부가세 이수금이었습니다. 수행 팁을 한번 볼까요? 하단의 분계의 예금 관련 계정은 은행으로 거래처를 수정해야 합니다. 서울은행으로 꼭 고쳐야 된다 이거. 이거 안 고쳤네, 최근. 이거 틀렸어요. 이거 고쳐야 돼요. 은행으로 이걸 고쳐야 된다 해놓고 자기는 안 고쳐놨어요. 자, 5번 문제는요, 매입거래입니다. 3점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했네요.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영업부용 승용차 2000cc짜리 타이어 교체에 대해 발급받은 전자세금기 단서이다. 단 용산전자는 차량 유지 관련 비용은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타이어 교체한 것도 차량 유지비로 비용 처리해라 이 말이고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기 단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자, 여기는 좀 주의해야 돼요. 왜냐? 지금 우리가 타이어 교체 관련된 세금이 지금 3만 원이 있는데 세금기 단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세금기 단서 받아오게 되면 51번 아니면 54번으로 입력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요거 뭐 승용차 CC가 나오고 이러면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 1000cc 초과되는 승용차구나. 그러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54번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이거. 자, 54번 유형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작성일자 10월 16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날짜를 10월 16일로 고칩니다. 자, 유형을 54로 해야 된다. 불공. 그러면 여러분 해봤죠? 그때 불공제 사유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요거죠. 3번 비영업용 소형 소형차 구입 및 유지. 그리고 선택.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그대로 입력합니다. 타이어 교체. 수량 단가 없는 건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30만 원. 거래처는 공급자입니다. 공인 카 서비스. 공인으로 검색하면 되겠죠. 전자세금 계산서인가요? 예, 전자세금 계산서 맞아요. 그럼 1번 전자 입력. 자, 분계는 뭘로 해야 되느냐 봤더니 외상으로 했네요. 여기서 외상 분계하면 맞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했으면 외상 분계가 맞습니다만은 타이어 바꾸고 외상한 것은 혼합으로 해야 돼요. 자, 혼합 하셔가지고 상품이 아니라 33만 원을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고 있다. 아까 그랬습니다. 차량 유지비 822번. 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 미지급금. 외상은 미지급금이죠. 33만 원. 탭키. 예, 이렇게 하십니다. 미지급금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거, 천장이 흔들리는 겁니까? 스크린이. 네, 이 불공 문제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공을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이걸로 끝내버렸는데요. 이게 대개 이제 영업부에서 쓰는 승용차다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지 않습니까? 평가 문제를 하나 더 낼 수가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관리를 해라. 그러면 F3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차량 번호까지 알려줄 거예요. 뭐 64바에 무슨 몇 호차.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추가할 때 F3 눌러서 해야 돼요. 네, 이 문제에서는 그걸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안 해야 됩니다. 제시하지 않은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평가 문제가 실제 문제예요. 평가 문제에서 지시한 것만 작업을 하는 것이고 이 자료 설명은 이 증빙을 위에 있는 이 증빙이 어떤 증빙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다. 보충 설명. 그래서 문제는 평가 문제 것만 한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다음은 네, 수행 결과 보시게 되면 54번 불공으로 했죠. 그리고 타이어 교체로 했고 공급가액 이렇게 했죠. 거래처는 공인카 전자입력 처리했고 분계 유형 혼합으로 해서 822번 차량 유지비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잘 했습니다. 다음 6번째 문제 매출거래 3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효환상사에다가 컴퓨터를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답니다. 효환상사가 카드로 우리 물건을 사갔네요. 컴퓨터니까 상품 매출이죠.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해라. 자, 신용카드 입력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날짜도 잘 찾으시고 그 다음에 합계 금액을 입력한다는 것도 좀 체크하시고 공급가액 입력 안 해요. 합계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카드사가 어느 카드사인지 이것도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거래처는 효환상사로 입력하는 거예요. 복잡해요. 카드 거래가 입력하는 것이. 거래처는 효환상사로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날짜부터 정확히 입력할까요?
10월 24일 날짜를 고치시고, 유형은 판매는 했는데 신용카드 판매예요. 그래서 17번이다 이거예요. 17번. 카드사, 여기서 이제 카드사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현대 카드사 확인. 자, 품명에다가 컴퓨터 해야죠. 컴퓨터를 팔았다고 자료 설명에서 컴퓨터를 판매한 거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 단가는 그냥 가야 되고,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넣어라 이거예요. 572 플러스. 그래야 52만 원과 5만 2천 원 합계로 그게 넘어갑니다. 거래처는 현대카드 여기서 또 넣으면 안 돼요. 여기 거래처는 효완상사에 팔았다 이거예요. 효완상사.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자, 전자세금. 신용카드는 전자세금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워두는 거예요.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분계. 카드 분계하면 되죠. 네, 4번 밑에 번호 4번이 카드 분계. 그러면 외상매출금. 효완상사의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현대카드사의 외상매출했다 이렇게 떠야 돼요. 맞죠? 현대카드사에서 입금이 아직 안 됐으니까. 57만 2천 원이 외상매출금, 거래처 현대카드. 부가세 예수금. 네, 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인 거 알고 있죠? 부채 증가. 상품 매출. 네, 이 컴퓨터 파는 거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 맞죠? 잘 분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계는 카드 매출의 경우에 카드 분계하시면 잘 됩니다. 자, 이것이 3점짜리였습니다. 수행 결과 보시면 17번 카과로 우리 입력했죠. 네, 그리고 컴퓨터라고 했고, 여기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입력해야 돼요. 보세요. 거래처 효완상사로 했죠. 분계는 카드로 하면, 우리가 여기 카과 선택했을 때 현대카드사 한번 선택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여기 현대카드사가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변에는 상품 매출, 공급가액이 상품 매출로 갑니다. 요게 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예, 이 매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으로 갑니다. 다음 7번째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부가가치세 정리분계입니다. 이거는 부가가치세 문제지만 정리분계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내용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정리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서 하는 겁니다. 자, 4점짜리입니다. 제1기 확정신고기간. 자, 1기 확정신고기간이면 언제예요? 예, 4월부터 6월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입력한 것들은 대부분 다 2기 거였어요. 뭐 10월, 9월. 2기 걸로 문제를 안 냅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정리분계 같은 것을 앞에서 입력한 날짜로 문제를 내면은 여러분이 수험생들이 입력하면서 데이터를 틀리게 입력하면 이것까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간을 싹 바꿔요. 그래서 조회를 하는 것은 백데이터로 그 출제위원들이 다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모든 숫자가 다 똑같이 되도록 문제를 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부가세 앞에 전표 한두 개 막 엉터리로 입력한 것 같은데 요거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틀렸는데. 그리고 이걸 포기하고 지나간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뒤에 거 먼저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순서도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나는 부가가치세 문제 맨 마지막 문제가 항상 쉽더라. 뒤에서부터 푸는 거예요. 순서에도 무관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 망쳤다. 뒤에 거는 뭐 어차피 다 틀릴 걸.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데이터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조회하면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단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자비익으로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환급세액이면 미수금으로 하라. 이게 자세히 알려줬네요.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불러서 사용해라. 그러니까 이걸 조회할 때 저장된 게 있습니다. 불러내시겠습니까? 하면 예 해야 돼요. 예. 이 출제위원이 저장한 걸 쓰라고 그러는 거니까. 자, 그러면 조회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걸 조회해야 되겠죠? 딱 조회해가지고 4월 엔터 1일에서 엔터 6월 엔터 30일에서 엔터 정기신고에서 엔터 합니다. 그랬더니 정기신고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네, 이건 그냥 선택이 없네요. 불러옵니다. 마감을 해놨나 봐요. 확인. 네, 그렇군요.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불러오는 수밖에. 자, 여기서 우선 10,000원이 반영됐는가 볼까요?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10,000원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입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자비익 10,000원 처리해라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입력하냐면 여기 18번에 요 숫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은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의 명세라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54번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여기다 10,000원을 입력해 줘야 돼요. 입력이 여기 안 돼 있으면. 그런데 입력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다 또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입력도 안 되네요. 마감을 해제해야 됩니다. 마감 해제는 이걸 눌러서 마감 해제 할 수 있는데 시험에서 마감 해제 해가지고 뭘 고치라고는 안 내요. 자, 이건 자비익 처리할 거고. 자, 이제 여러분 이거 우리 며칠 전에 며칠 됐나요? 네. 자, 요걸 특정할 수 있어야죠. 매출세는 뭐예요? 부가세, 예수금, 매입세는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 요 차감세는 뭐예요? 미지급, 세금.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이게 안 떠오르면 곤란하죠. 예. 얼마 전에 우리 정리한 거 이거 연습했지 않습니까? 한번? 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니까 이걸 매출세를 하나 복사해 가지고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전체 메뉴에 가서 일반 전표를 딱 열어요. 이거는 정리는 일반 전표에다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9월 30일자로 아니야 6월 30일이죠. 6월 30일자로 정리하는 겁니다. 6월 30일자 일기 확정의 과세기간 종료일이 6월 30일이에요. 자, 아까 차변 부가세 예수금이 정리할 땐 차변에 오는 겁니다. 3번 차변으로 하시고 부가 입력해서 부가세 예수금 찾고 거래처는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적요도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채점을 안 하기 때문에. 차변에다가 컨트롤 V 1102 000 그대로 왔죠? 아래로 내려와서 대변 4번 한 다음에 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갑니다. 반대로 간다고 그랬죠? 자, 복사로 갑니다. 숫자 부가세 신고서 탭을 클릭하시고 매입세 셀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를 떴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표 탭을 누르고 여기 대변에다가 컨트롤 V 네. 그리고 내려옵니다. 또 대변에 부채 넣어야죠. 미지급 세금 미지 검색하시면 미지급 세금 261번 있습니다. 이거는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자, 문제에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이랬습니다. 미지급 세금은 세무서에 내야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에다가 세무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세무가 들어가는 거래처가 나오는데 용산세무서 거기 있을 겁니다. 엔터. 적요 그냥 지나갑니다. 자, 아까 그거 복사하러 가야죠. 부가세 신고서에서 차감세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C, 일반 전표 클릭하고 컨트롤 V.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10,000원만 차이가 나 있을 거예요. 요거를 대변에 잡이익으로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또 줄 바꿔서 대변에 잡이익 방향키로 쭉 갑니다. 10,000원. 이렇게 5줄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력하는 줄이 많기 때문에 4점 주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문제의 마지막 문제는 이런 스타일로 자주 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4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용산전자 오늘 시작해가지고 기초정보 문제 10점, 거래자료 입력 문제 20점,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 24점 이렇게 했죠. 더하면 54점이죠. 근데 실기가 전부 몇 점이에요? 70점이죠. 그 남은 게 지금 16점이 남아 있어요. 이 16점이 뭐가 있냐면은 결산 두 문제 8점. 그 다음에 장부 조회하는 거 두 문제 8점 해서 4점짜리 4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16점이에요. 그래서 실기는 70점 만점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주말과 일요일 안전하게 지금 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접촉을 최소한 만났던 사람만 만나시고요. 새로운 사람은 가능한 안 만나십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이 혹시 막 고열이 난다든가 그러면 검사 받으시고요. 그 관계 서류 보내서 출석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 학원 내에서도 굉장히 이 우리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개인 위생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실 때 체온 꼭 적고 가십시오. 자, 퇴실 잘 찍으시고 수고했습니다. 네네.